얘들아,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지? 왜 겨울방학이 막 다들 중요하다고 할까? 일단 겨울방학은 시간을 내가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학기가 되면 학교 가야지, 내신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할 게 진짜 많단 말이야. 어마무시하게 많아. 근데 얘들아, 겨울방학은 일단 시간의 거의 뭐 창조주 수준이야.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내고 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게 겨울방학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목표하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꽤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히 달리잖아. 일단 거의 막 겨울 시작하잖아? 하프마라톤 막 달립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을 때 그렇다고 모두가 또 점수가 다 오르진 않아. 그 왜 그럴까?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열심히는 내가 밑장에 딱 깔아놓고, 밑장 빼지 말고, 밑장에 딱 깔아놓고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다? 수능 아니야? 그럼 수능에서 점수 얻으려면 뭘 해야 돼? 수능에서 점수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수능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학습하는 시간이 겨울방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 한번 탄탄하게 그 시간들을 쌤과 함께 우리 뭐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자. 오히려 진입장벽 내가 너무 높여놓잖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너무 높여놓으면 내가 하루 이틀 3일 뭐 계획하다가 어쩌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만 이 부분들은 확실히 채웠을 때 나의 봄의 점수가 바뀌는 그 선에서 확실하고 탄탄하고 차근차근하게 우리 한번 계획을 쌤이랑 같이 세워보도록 하자. 자, 쌤이 일단 대상을 좀 쪼개봤어. 일단 한 3명의 대상 정도로 쌤이 쪼개봤거든요. 가장 평범한 대상이 첫 번째일 거야. 이제 막 수능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 쌤 저는요, 내신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냥 평범하게 내신 공부했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근데 수능은 잘 모릅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개념부터 달리려고 해요. 이런 학생들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많은 수치의 학생들일 겁니다. 자, 수능식의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야. 쌤 잠깐만요. 그러면 뭐 수능식이 있고 비수능식이 있나요? Exactly. 일단 수능식이 있고요. 비수능식이 있어요. 수능을 공부한다고 수능 공부가 아니야. 우리 지금 수능 처음 시작하잖아. 수능이 뭔지부터 짚고 진정한 수능식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은 특히 내가 이제 수능을 쌤 저는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런 학생들 있잖아. 쌤 저는 한 번 더 도전하는데요. 제가 모든 게 다 부족하진 않거든요. 저는 독서는 좀 칩니다. 문학은 문학이 좀 약해요. 특히 저는 고전이 좀 약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일단 빠르게 겨울방학에 뭐 해줘야 돼? 취약 파트를 단기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바뀌지. 현역도 마찬가지야. 쌤 제가 모든 게 다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동등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잖아. 쌤 저는 이게 너무 부족해요. 전 독서에 법경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과학기술 젬병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일단 봄에 점수가 바뀌는 거야. 취약 부분 단기 집중 공략이 필요한 학생들 커리쌤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학생들은 쌤 저는요 내신? 국어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저는 완전 첫 번째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 완전 노베인데요. 수능 때 원하는 점수 받고 싶습니다. 일단 국어 노베라면 자 오히려 좋아. 왜냐? 머릿속에 내신식의 사고가 오히려 장착되지 않은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왜냐? 내신식 사고랑 수능식 사고는 되게 다르거든. 그래서 오히려 수능식 사고를 제대로 장착하는 첫 출발점이 겨울방학이 되면 됩니다. 자, 입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전혀 늦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대상, 세 명의 대상을, 세 부류의 대상을 중심으로 쌤이 하나하나 같이 한번 우리가 계획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적 공부의 시작. 수능부터 알자고 했잖아. 일단 수능적 공부라는 거 수능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우리 이륙 수능 있잖니? 일단 이륙 수능 끝나고 평가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미스터 평씨가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다. 우리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했다. 국어 영역 등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하다. 평이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야. 왜냐?
실제로는 어땠어? 역대급 불수능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이건 평가원의 판단 미스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왜냐? 이틀 수능을 이분들이 내실 거란 말이야. 얘들 그렇다면 평가원이 지금 이륙 수능을 왜 적정한 난이도라 말했었는 줄 알아? 그것부터 알아야 돼. 이게 수능의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얘들 평가원이 적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동안 늘 출제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냈는데 그러니까 적정 난이도가 맞지?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다고. 얘들 발표된 시간을 봐라. 수능 당일 오후 5시 48분 기사예요 이게. 기사 중에 일부야 그냥. 기사가 쫙 있었고 브리핑은 그 전에 하셨지. 교육부 평가원 브리핑 먼저 했지. 학생들의 반응이 막 쏟아지고 막 등급컷 쫙 올라가기 전에 먼저 브리핑한 거라니까. 왜냐?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할 줄 몰랐던 거야. 이렇게 등급컷이 낮고 이렇게 어렵게 학생들이 느꼈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 내 돈대로 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게 수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얘들아 들어봐.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다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얘들 겨울방학에 그저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저 기출문제 많이 푸는 양치기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얘들 양치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규칙과 기준을 내가 찾아낸다? 그럼 오케이. 왜? 그게 평가원 내는 수능의 특징이니까. 일관됐다는 얘기, 적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내던 대로 우리는 야, 규칙적으로 내지 않았니? 법지문 뭐 낸다고 했니? 법지문은 패턴 낸다고 하지 않았니? 자, 법지문은 우리가 늘 주체를 내지 않니? 주체를 중심으로 조건과 결과를 내지 않니? 선후관계 핵심 아니니? 이런 것들을 내던 것들을 똑같이 냈는데 지문의 흐름도 똑같고 출제하는 포인트도 똑같고 어려울 줄 몰랐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은 뭘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 평가원이 매번 말하는 야 우리는 인문 지문은 이렇게 내. 고전시가 야 유배시가 늘 이렇게 내지 않았냐. 유배시가 특징 자체가 그거 아니냐. 자연문 하면 뭐야. 기능 몇 개야. 우리가 현대소설의 서술상 특징 뭐 내. 맨날 그거 내잖아.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그게 수능식 학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 하나하나의 지문을 공부하는 것 이거는 수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기출문제 내가 열심히 100장을 풀었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나, 두 개, 세 개를 하더라도 이걸 관통하는 뭘 알아야 돼? 평가원은 늘상 이렇게 내는구나라는 그 일관된 기준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겨울이 돼야 돼.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 그럼 이 위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건 안 어려워. 근데 살만 있잖아? 나중에 다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뼈대를 탄탄하게 세우는 게 기본적인 수능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평가원 이렇게 낸다고 했잖아. 늘 이렇게 내왔잖아. 또 이렇게 낸다고. 27학년도에. 이게 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겨울방학에. 그러면 시간을 정말 탄탄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얘들 일관된 패턴과 출제 포인트 이거 반복한다. 똑같이 낸다. 얘들 문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적정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경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출제 기조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적정하지? 좀 어려웠니? 왜냐? 학생들은 그렇다면 이 일관된 기준을 잘 모르고 시험 본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일단 탄탄하게 학습을 좀 하자. 이게 겨울에 제일 중요해. 비교 불가 이게 수능식 학습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진짜 이번 수능 끝나고도 댓글에서 가장 그 마음 아픈 게 이런 것들이잖아. 결국 국어는 재능 아닌가. 정말 그런 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국어는 재능이란 얘기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재능이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수능 국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수능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내면 된단 말이야. 우리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한번 이번 겨울에 보는 눈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보자. 쌤이 왜 다르게 만들려고 하냐면 일단 겨울방학에는 사고의 전회가 필요하거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확 바꿔야 돼. 어디로? 수능식으로. 일단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학습의 방법이 뭐였어? 내신식 아니었어? 일단 내신식이라는 건 어때? 학교에서 배우지? 열심히 공부하지? 열심히 암기하지? 관련 문제 풀지? 시험 보지?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 이게 내신이잖아. 그래서 내신은 일단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이었거든, 지금까지는. 근데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
예측한다라고도 얘기해. 예측한다. 예측이라는 게 뭡니까? 기출 하나. 우리가 기출 공부를 겨울방학에 제일 많이 하잖아. 근데 기출을 왜 공부하는 거야? 기출은 출제 안 되잖아. 근데 왜 공부하는 거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안에 평가원의 출제 경향과 관통하는 기준이 있어서 아니야? 그럼 그 기준이 머리에 남아 있어야지. 기준이 분명하게 있지. 그래서 우리 기출 공부하는 겁니다.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출군을 이 관통하는 이 화살표가 우리의 학습의 방향이 돼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매번 뭘 똑같이 내냐, 매번 어떤 것들이 똑같이 지문 속의 정보의 흐름으로 들어있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학습하면 일단 하나를 알면 어때? 여기에 적용이 되지. 왜냐? 똑같으니까 패턴이. 출제 포인트가 똑같으니까 적용이 되지. 그래서 수능을 적용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방향은 이 화살표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하나를 개별적 독립적으로 지문을 많이 다루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비수능적 학습이 있는 거야. 수능적 학습은 일관된 규칙과 이 패턴이 확실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확실하게 너가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이걸 좀 제대로 갖춰보자. 그게 안 되면 막 이런 말도 나와. 연계 무용론이란 말 들어봤어? 아직 못 들어봤지? EBS라는 연계 교재가 있어요. 연계 교재. 근데 EBS를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이 안에 문학 작품이 막 100개가 있어. 그러면은 문학 작품을 똑같아. 진짜 내신처럼 막 공부한다니까? 문학 작품을 그냥 열심히 100개를 막 공부한다고요. 100개를 공부하면 이 중에 시험지에 나와. 53%가 나왔으니까 이번 수능에 절반이 나와. 심지어 절반 중에서도 얘들아 시라면 어떻겠어 시험에. 시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소설도 요즘은 절반 정도가 겹쳐서 똑같이 나와요. 아는 작품이지? 근데 틀려. What the fuck? 그러니까 연계 무용론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일단 이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거는 수능이 요구하는 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공부를 겨울방학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이거 의미 없는 공부가 돼.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작품 하나하나를 내신처럼 하는 사고를 빨리 벗어나실수록 수능 점수는 빨리 오릅니다. 얘들아 내신식 사고 하나하나 작품에 대해서 그냥 알자? 아니 그냥 막 빌드업하지 말고 항상 이 생각 해줘야 돼. 이 고전 소설은 평가원이 그동안 늘 어떻게 출제해 왔지라는 그 패턴이 있어야 돼요. 쌤은 그걸 패턴이라 부릅니다. 일관된 규칙이야. 평가원이 늘 내던 일관된 기준과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학습하는 그 패턴 뼈대를 장착하는 시간이 이번 겨울에 개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거야. 그게 되잖아?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살 붙이고 기출 풀고 어떤 강의도 붙이고 가면서 들어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체화하고 반복해 나가는 것이지 이 뼈대 없이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우리가 수능이 적용의 시험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지문군이라는 말을 좀 써보자. 일단 평가원은 그래서 지문이라는 표현 별로 안 써요.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싹 보잖아. 그러면 얘들아 지문이라고 안 하고 지문군이라고 해. 군. 경제지문군. 경제지문군은 그동안 뭘 출제했었지? 이게 반복된다는 거야. 그 반복되는 그 기준점을 학습하자. 이게 겨울에 우리가 학습했을 때 내가 봄에 이제 수능이 뭔지 알겠다. 수능의 독서 지문이 아무 정보나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너의 눈으로 너가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기르는 시간이 사실 겨울이 되거든. 자, 일단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 선택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럼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르네. 일단 선택지 봐봐. 우리가 지문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퀘스천이 있고 선택지 이렇게 5개가 있잖아. 그러면 방금 이 지문의 정보 속의 패턴, 이 지문의 중요 정보가 흘러가고 문장 속의 중요 정보와 개념, 문장의 연결, 이 흐름 자체도 일관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 안에서의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내잖니? 이 선택지 속에 있는 정보들도 어떻다고? 이것도 랜덤하지 않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수능은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수능은 이미 지문의 흐름조차 선택지에 나오는 중요한 정보들도 뭐합니까? 이거 반복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지문 독해할 때 이게 중요해. 이런 내용이야 라는 느낌이 오잖아. 근데 그게 느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수능은. 그게 뭐랑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렇지. 선택지랑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문의 중요 정보들은 선택지랑 어때? 매칭이 빡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선택지를 보잖아. 그렇다면 다음번에 내가 지문을 독해할 때 이번 세트 말고 이번 세트는 끝났고 내가 다음번에 법지문은 이걸 계속 내네. 인문은 이거 놓치면 끝이네. 이런 것들을 다음번 지문 독해할 때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학습하는 게 얘들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이 분량이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다.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 했어? 화살표를 배운다니까. 그래서 우리 본봄 독서와 본봄 문학이 이 기준과 이 일관된 규칙과 패턴을 배우는 게 우리 본봄 강좌예요. 그래서 우리 개념에서는 이걸 다루는 거야. 그래서 쌤이 늘 이거 그리는 겁니다. 늘 화살표 그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지문 하나 이거 의미 없어. 지문 100개의 기준 찾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 그래서 3월 합평까지 목표는 자, 독서는 제재별로, 주제별로. 주제가 몇 개? 5개가 있거든. 인문, 사회는 주로 법경제, 과학기술, 예술 이렇게 있고요. 자, 그 5가지의 제재를 펼쳐서 딱 10강, 딱 10개의 강좌 안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출 지문 분석을 중심으로 물론 개념이라 지문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하게 쉽게 찬찬히 봅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관통하는 명확한 패턴을 너에게 확실하게 쌤이 갖추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겨울에 수능이 나한테 요구하는 이 지문의 흐름, 사고 이걸 좀 만들어 보자. 그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 너무 충분합니다. 독서가 10강, 일단 문학은 교재로 따지면 16강이고 이게 인강에서는 조금 잘라서 또 올렸기 때문에 24강 동안 이 문학은 시, 소설, 수필, 고전, 현대까지 해석하는 이 패턴을 명확하게 학습하는 강좌가 본봄 개념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의 시작이야. 패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아니 수능식으로 제대로 점수 내보자. 우리 겨울 딱 끝날 때 쌤이 과학지문 뭘 출제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네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패턴을 좀 장착해 보도록 하자. 그 시간 겨울 동안에 탄탄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쌤이 요거 계획표 싹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표에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가면서 복습하고 내 공부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분배해 놨으니까 탄탄히 한번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또 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일단 오답 노트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답 노트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 해봤지만 그것과는 되게 달라. 왜냐면 일단 오답 노트의 핵심은 이거거든. 내가 이 오답을 왜 골랐지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렇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생각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이게 수능식이어야 돼.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은 오답 노트 하라고 하면 잘 못한다. 왜냐면 지금 하라고 하면 그냥 해설 정리하고 대략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그냥 말거든. 이해했다 생각하고 넘어가거든. 다음번에는 그게 또 적용이 안 되잖아. 왜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 왜냐면 그 근원적 문제 해결이 되려면 일단 머리에 패턴이 잡혀 있어야 돼. 평가원에 출제 포인트가 잡혀 있어야 내가 뭘 놓쳤는지 알아. 객관화가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내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평가원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뭘 놓쳤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자, 패턴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점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이 부분 틀렸네? 뭘 놓쳤지? 내가 심리 파악을 못했구나. 내가 묘사의 개념이 지금 부족하구나. 지금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봤을 때 그게 뭔지가 머리에 빠르게 잡혀있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오답 노트는 쌤이 엊그제 제자 모임을 했거든? 근데 제자 모임에 제자들이 와서 오답 노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노트를 일단 안 만든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 다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 다 상향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쌤 오답 노트를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했지만 오답 노트 최고예요 이랬어. 일단 노트를 만드세요. 패턴이 더 확고하게 내게 됩니다. 그냥 강의만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내가 이런 부분에 평가원의 패턴과 출제 포인트 배웠네. 어머 배운 것들 사람은 까먹거든. 어머 내가 이걸 놓쳤네. 다음번에 다시 봐야지. 체크. 이렇게 하면 안 돼. 체크! 이렇게 해놔야 다음번에 바뀐다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노트는 패턴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설지를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패턴과 출제 포인트를 보고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핵심적 노트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노트와 관련돼서 쌤이 노트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노트의 예시 같은 것들도 우리 김잼마 국어 카페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적극 참고하면서 이 겨울을 알차게 보내보자. 잠깐만, 집중력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존재하고 있지? 조금만 더 집중해봐. 우리 이제 수험생이야. 자, 일단 이 화작이랑 엄매 같은 경우는 쌤이 한번 강조 좀 할게. 일단 선택 과목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화작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저 눈물쭉. 일단 왜 없지? 이유는 물론 압니다. 왜냐? 쌤, 화작 공부할 게 있나요?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쉽잖아요. 뭘 배웁니까? 그래서 화작을 많이 안 하거든요.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야. 일단 매체. 근데 애들 그거 알아? 9평쯤 되잖아? 의외로 화작이랑 매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 왜냐? 안 했으니까 거기서 발목을 막 잡는단 말이야. 왠지 아니? 얘들 화작은요, 맞아. 우리가 지문이 쉬워서 같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시험이 화작이야. 지문 전혀 안 봅니다. 지문 제로에 도전해. 볼 필요가 없거든. 우리는 뭘 봐야 돼, 대신에? 일단 화작은 중간에 독해 중에 해결하는 클리어되는 문제도 있고 독해다 하고 클리어하는 문제도 있고요. 한마디로 이 화작 문제 출제 원리랑 풀이 전략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 쉬운 거 틀리면 잠 오겠어 안 오겠어? 눈물 쭉. 잠 안 옵니다. 일단 잠 안 와요. 그래서 이런 풀이 전략들이 있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 일단 화작은 앞에서 풀잖아 보통. 화작이 쭉쭉 풀려야 뒤에 쫘라락 간단 말이야. 그 흐름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정확도 떨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 공통과목 어떻게 나오는지 봤잖아. 공통과목의 시간을 내가 좀 더 안배하고 공통과목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극대화하려면 화작은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 맞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지문 읽고 문제 풀 때 내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 안 된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방학 때 클리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았지? 화작은 당연히 제일 컴팩트해. 할 게 많지가 않거든.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온리 풀이 전략만 다루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짧아. 딱 11차 시안에 일단 바로 클리어하고 지문 그 강의의 길이도 짧기 때문에 일단 화작은 쌤이 듣는 걸 좀 추천할게. 왜냐면 정말 마지막에 화작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자. 처음부터. 그래서 겨울방학에 화작 해놓으면 되게 마음 편합니다. 이후에는 이 전략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계속 기출 그냥 하루에 한 세트씩 아침에 약간 졸릴 때 풀어도 괜찮아. 화작이니까.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체화해 나가시는 거예요. 화작 끝까지. 일단 엄매 마찬가지. 일단 언어는 암기 좀 하자. 일단 겨울방학에는 문법은 탄탄하게 공부해 놔야 돼. 암기 제대로 해 놔야 돼. 신발 티오르 열어 흑! 막 이런 거 막 암기 다 해야 돼. 그 암기를 탄탄하게 좀 하시고 매체도 마찬가지로 출제하는 원리 파악하는 거, 매체 풀이 전략 학습하는 거. 그게 매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택 과목도 우리가 겨울이 시간 제일 많다니까. 그래서 겨울에 이 많은 것들을 다 해놓는 게 나중에 학기 중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뒤로 갈수록 좀 더 문제풀이에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안배할 수 있고 수학이랑 영어에 탐구에 더 시간 많이 들일 수 있다고. 알았지? 자, 얘들아, 고전시가 약한 사람 손. 오케이. 얘들아, 고전시가는 이렇게 학습하셔야 돼. 고전시가 내가 좀 약하다면 아직 고전시가의 갈래가 뭔지 알아 몰라? 진짜 모를 거야. 강호시가 군이야. 강호시가 군이지. 강호시가 군, 유배시가 군, 애정시가 군, 기행가사 군, 이런 군별로 얘들 각각의 갈래별로 역시 패턴을 탄탄하게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른 작품들이 다 수렴되는 거거든. 한마디로 하나의 강호시가를 제대로 배우잖아. 그 하나의 강호시가를 관통하는 패턴을 배우잖아요. 해석법, 여기서 수능이 뭘 출제하는가, 어떤 정보가 중요 정보인가를 배우잖아. 그럼 여기에 나머지 작품들도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작품 하나, 그게 아니라 작품 100개 기준 찾자, 이렇게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일 만에 컴팩트하게 끝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요 관통하는 패턴, 기준을 배우니까. 일단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 현대시, 현대소설 다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강좌가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강좌를 묶어서 문학 강화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공부하면 문학 근육이 강화되니까 막 이만하게
근데 각각 하나하나가 내가 부족한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돼. 그래서 쌤 저는 지금 이것만 팍팍 채울게요. 제대로 수능식으로 탄탄하게 채울 수 있어. 쌤 근데 저는요 과학기술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있다. 얘들 과학기술이랑 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기술과 법경제가 어려우면 과학기술과 법경제의 패턴을 탄탄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과학기술 대표 지문들과 법경제 대표 지문들 역시 이걸 관통하는 패턴을 통해 과학기술만을 패는 그런 강좌가 독서 강화입니다. 그래서 쌤은 문학 강화, 독서 강화, 강좌들이 일단 다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한데 각각이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강좌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만을 겨울방학에 지대로 채우자. 그러면 봄에 점수 바뀌어. 자, 그래서 이거 자료는 역시 김재만 국어 카페에 또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빈출 자료부터 뭐 고전시가 분석한 전문 분석 자료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 모든 자료들은 다 수능식으로 해석을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요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만을 콕콕콕 채우고 또 나머지 과목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나머지 과목들에도 시간을 좀 더 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겨울을 전체를 탄탄하게 보내는 게 우리 목표야. 우리 점수는 국어도 중요한데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 전체가 다. 알았지? 그러니까 부족한 것만 파바바박 제대로 채워놓자. 자, 이번엔 내가 노베라면 국어 노베라면 내가 이제 아직 머릿속에 수능 국어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수능 국어 처음 시작할 때 일단 국어의 큰 그림부터 그리고 들어가자. 그리고요, 수능 국어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일단. 우리 국하이커가, 이게 쌤이 올해 처음 만든 입문 강의거든? 입문 교재입니다. 왜 국하이커인지 알아? 왜 국하이커일까? 국하이커. 국어, 하이, 커리? 아, 오케이. 그것도 맞거든? 근데 국하이커를 좀 빨리 말해봐봐. 국하이커. 수능 국어 그까이꺼. 그래서 그까이 겁니다. 일단 수능 국어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추고 수능 국어라는 게 완전 내가 생 입문 초짜지만 수능 국어가 이런 거구나. 큰 그림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올해 1년 동안 공부하면 되는구나. 설계를 하려면 전체 청사진이 필요하잖아. 일단 건물 전체를 봐야 알지. 하나하나 방 하나씩 들어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건물 전체를. 근데 보통의 강좌들이 1강부터 그냥 열심히 막 달리잖아요. 막 100강까지 막 달려가잖아. 그러면 가다 보면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도 모른다고, 스스로가. 그럼 얼마나 불안하냐. 그래서 일단 크게 전체를 잡자. 그래서 전체 큰 그림 잡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구나.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그래서 패턴을 잡고 이제 정답이 보이는 이 가장 기본적인 강좌고요. 아주 짤막하게 사차시. 그까이 거니까 그까이 건 사차시를 넘으면 안 돼. 그까이 건 사차시. 그리고 교재도 쌤이 이거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배포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PDF로 다 교재는 오픈할 거야. 누구라도 수능 국어가 뭔지 큰 그림은 다들 그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쌤이 요 강좌는 요 교재는 다 오픈해 놨으니까요. 적극 특히 노벨하면 더더욱 활용하자. 국룰의 시작은 패턴을 다루는 강좌라는 건 똑같아. 다만 좀 지문이 쉬워요. 그래서 약간 쉬운 세트에서 내가 패턴을 다루고 오기 때문에 이후에 본범에서 다룰 좀 더 최신 기출들, 좀 더 그 개념이 좀 짱짱한, 좀 더 난도가 살짝 더 있는 그런 세트를 다루기 전에 일단 내가 노베니까 일단 좀 진입장벽이 낮게 일단 처음엔 좀 쉽게 시작하고 패턴이 이런 거구나. 일단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 먼저. 그렇게 다루고 본범에 왔을 때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노베라면 겨울방학에 전혀 느리지 않아요. 요렇게 완성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3월부터 본범 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일단 겨울에는 요렇게 탄탄하게 학습을 하는 것을 쌤이 노베 커리로 계획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또 계획표로 각각 대상마다 다르게 올릴 테니까 일단 계획표 세우면서 겨울을 탄탄하게 보내자. 자, 우리 국하이커 목차는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급을 올리자. 그 쌤 후기들은 딱 한 문장이면 다 설명이 돼. 후기의 90%가 다 이 얘기거든.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할 수 있다.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할 수 있다. 왜? 일관된 패턴을 학습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점수 올리자. 약점, 강점으로 만들 수 있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으로 풀던 내용들 아니야. 적용해낼 수 있어. 어떤 지문 나오더라도 이제는 지문 하나씩 파던 내 신식 공부 빨리 바꾸자. 빨리 확 평가온라이제이션 시켜서 우리 모든 지문 관통하는 사고를 좀 장착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자.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과 딱 들어맞게, 우리 딱 맞게 한번 그 사고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문 아무리 어려워도 패턴대로 풀면 내용은 바뀌더라도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일관된 규칙들을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겨울방학에 열심히 다만 점수를 제대로 만드는 탄탄한 시간을 좀 함께 쌤과 수업에서 우리 열심히 갖춰 보도록 하자. 일단 우리 이제 시작인데 쌤도 달릴 준비 됐어. 달릴 준비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다 준비 됐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린 강의에서 보자.